주간의 뜨거운 시대 안의 뉴스로 찾아뵙습니다. 5월 10일 화요일 한찬희 시대광장 지금 시작합니다. 긴 시험 기간이 끝나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끝나고 날씨가 조금 좋아지는 것 같더니 아니나 다를까 오늘 비가 오네요. 날씨가 정말 안 좋습니다. 어제는 마치 날씨가 초여름 같았죠? 이렇게 비가 오려고 더웠나 봅니다. 지금 우리 학교 중앙로를 걷고 있는 학우분들 인상 찌푸리시면서 걷고 계실 것 같은데요. 비가 와서 기분이 조금 나쁘더라도 시대광장 들으시면서 조금이나마 기분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대광장에서는 비가 오는 만큼 길고 장황한 이야기보다는 조금 간단한 이야기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노래 듣고 올게요. 오늘은 EBS 다큐프라임에서 방영된 나를 찾아라 라는 주제로 방영된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관계와 공간, 시간에 매몰된 현대인을 다룬 작품인데요. 네덜란드의 역사가 요한 하위징하는 오늘날 우리가 역사 발전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는 모던의 진보성의 이의를 제기합니다. 오히려 그는 자본주의의 발전이 가져온 근대 혹은 현대적 삶이 인간적인 삶을 핍박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가 가장 대표적으로 든 것은 시계입니다.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를 통해 익숙해진 시계. 넉넉하게 못 가진 삶을 누렸던 중세적 인간의 삶이 톱니바퀴 같은 자본주의 시스템에 꿰어 맞춰주면서 상실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근대의 시간과 함께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노동을 통해 꾸려지는 가족과 그 가족이 깃들어 사는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혹은 자의로 도시로 온 사람들은 매일매일 시간에 맞춰 노동을 하고 하루 일과가 끝나면 노동의 재생산을 위해 주어진 가정으로 돌아가 다음 날의 노동을 기약하게 되었다고 비관적으로 정의 내립니다. 그렇게 하위징하가 정의 내린 시간, 관계, 그리고 공간은 오늘날 현대인을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핵가족을 기본 단위로 한 자본주의적 삶은 그 관계를 근저로 하여 가족이 깃들어 사는 공간을 배경으로 시스템으로 조직된 시간 속에서 펼쳐집니다. 물질적으로 좀 더 나은 삶이란 막연한 희망이 개개인의 전망을 독차지하고 특히나 사람들은 그 속에서 좀 더 많은 물질적 부를 획득하기 위해 경주합니다. 성장 담론을 통해 6.25 이후 전쟁의 상흔을 극복해낸 개발 자본주의의 성공 사례, 대한민국에선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2016년 이제 자본주의의 성장은 둔화되고 전 세계적 불황에 휩쓸려가는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성장 담론에 치여 더 나은 삶을 경주하는 개인들의 삶은 부작용으로 그득합니다. 각자가 짊어진 자본주의적 관계 속에서 자신이 주체할 수 없는 욕망과 짐으로 짓눌려 있습니다. EBS 다큐프라임 나를 찾아라는 이렇게 현대사회의 삶에 질식해가는 개인들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미 SBS 스페셜을 통해 조명한 바 있는 황혼 이혼이 일부 관계와 상처를 통해 등장합니다.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 얼굴을 마주치기를 꺼려해 밥조차 따로 먹는 결혼 40년 차 70대 부부 한창희 씨네. 또한 얼굴을 마주치기만 하면 막말을 마다하지 않는 결혼 2년 차의 정원희 씨네도 관계로부터 상처받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왕따로 인해 대인기피증이 생긴 하지연 씨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나와 우리를 짓누르는 공간이 등장합니다. 하루 종일 쇼핑을 즐기지만 정작 물건이 오면 뜯어보지도 않은 채 쌓아두는 임지호 씨.
거절을 못해 쓸데없는 물건까지 받아다 잔뜩 쌓아놓은 박소연 씨. 아이의 위신을 세워주기 위해 장난감을 무한정으로 사들이는 전태임 씨. 이들의 발디딜 틈 없는 공간이 사람을 압도하는 주인공입니다. 3부는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판매한 남상현 씨. 빈틈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그의 다이어리가 보여주듯 쫓기듯 시간을 쪼개 살고 있는 이들이 등장합니다. 남상현 씨와 같은 자동차 세일즈맨이지만 최근 슬럼프에 빠져있는 정태선 씨도 쇼호스트 일 틈틈이 아이들을 돌보느라 고군분투하는 심스라 씨도 시간에 지배당하기는 다르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런 위기에 봉착한 개인의 문제에 집중합니다. 물론 그 개인의 문제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진단은 전제되어 있습니다. 결혼 40여 년이 되었지만 그저 남편은 바깥에 나가서 돈만 잘 벌어다 주면 된다고 생각했던 한창희 씨나 애초 결혼해서부터 속았다고 생각했으나 가정을 지키기 위해 밥까지 굶으며 참아왔지만 이제 남편의 폭언으로 아들마저 세상과 담을 쌓게 되자 그간 쌓인 분노가 폭발한 한창희 씨의 아내의 문제는 황혼 이혼에서 이미 본바 있는 우리 사회 가부장제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그 가부장제의 흔적은 3부 시간에 쫓겨 사는 남상현 씨와 정태선 씨에게서 그 잔재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가 하면 변화하는 시대 속에 새롭게 요구되는 부부상의 엇갈림은 정원이 부부에게서도 등장합니다. 남창희 씨나 정태선 씨의 가정 속 모습도 이제 한창희 씨네처럼 인내로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을 소홀히 하고 싶지 않다는 심스라 씨의 동동거림은 우리 사회 가족의 또 다른 모성주의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현대사회 속 개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총망라하여 그것을 관계, 공간, 시간을 통해 풀어낸 다큐프라임은 그 해법을 개인을 통해 해결하고자 합니다. 결혼 40년 원망이 남편에게 퍼부어진 한창희 씨의 아내. 하지만 다큐멘터리는 그런 남편에 대한 원망을 자신을 돌아보는 것으로 돌려냅니다. 그간 나의 삶의 어떤 부재가 남편에 대한 원망으로 귀결되었는지 살펴보는 심리적인 해결 방식입니다. 결국 타인과의 문제 해결이 원인이 자신의 결핍에서 비롯되었음을 들여다봅니다. 공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쌓인 물건들을 함께 정리하며 그렇게 물건을 쌓아두게 되기까지 개개인에게 발생한 트라우마를 들여다보고 치료하고자 합니다. 시간에 쫓긴 개인들을 핸드폰에 수거하고 홀로 남겨진 방에 두어서 그들의 우울감과 스트레스 지수가 떨어지는 것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개인의 문제를 풀기 위해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심리실험과 부부상담, 수면치료 등 다양한 심리적 치유 방식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심리적 실험과 치유의 귀결점은 개인을 둘러싼 여러 상황 속에 매몰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이 됩니다. 그리고 희한하게도 그 여정을 통해 자신과 자기 주변을 들여다보게 된 개인들은 자신에게 드러난 문제들을 해결할 주체적 능력을 찾아갑니다. 한창희 씨의 아내는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 앞에 자신을 누그러뜨릴 수 있게 되었고, 구제할 길 없는 쇼핑 중독은 쌓아놓은 물건과의 이별로 이어집니다. 1분 1초가 아까웠던 사람들은 진짜 자신이 놓쳐서는 안 될 것들을 돌아다보고 자신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났습니다. 나를 찾아라에서 등장한 개개인 혹은 가족 간의 문제는 아마도 현대인이라면 그 누구나 하나 이상씩은 공감할 문제들입니다. 다큐멘터리는 이런 누구나 공감할 문제들을 자아 상실이라는 원인에서 찾고 자신을 들여다보고 찾아가는 심리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물론 그 문제들이 기저에 깔고 있는 여러 사회 경제적 혹은 사회 변화적 요인들은 심리제일주의로 귀결한 것은 물론 아쉽지만
그래도 문제 해결 방식을 자아를 통해 시작하는 방식은 주목할 만합니다. 자아라는 말조차 생소해지는 시절에는 더더욱 말이죠. 그들의 1년은 364일. 그들의 1년은 12달이 아닌 11달. 남들보다 열심히 살아보려 애쓰지만 어찌된 일인지 늘어나지 않는 그들의 하루, 그리고 한 달.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으려 정부기관에서조차 부렸다는 꼼수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양산된 1년 미만짜리 계약직 노동자, 세상은 그들에게 364일이라고 강요했고 모자라는 하루는 움켜쥔 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른바 나쁜 일자리는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500만이 있습니다. 1인 가구 500만 시대, 혼밥족, 즉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이 낯설지 않은 요즘 같은 솥밥을 먹는다는 의미의 식구는 비빠른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은 미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정의 달이라는 5월이 내일 모레 있고 가족끼리 나가서 놀라고 임시 공휴일도 정해줬다지만 정작 함께 놀러갈 가족이 없는 현실. 이 비혼족이라는 신조어 뒤에는 낮은 소득과 높은 주거비, 앞으로 감당해내야 할 사교육비 등을 넘어 어쩌면 가족을 만든다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IMF 외환위기 사퇴 뒤 뼈저리게 목도한 국가의 실체. 국가가 아닌 가국. 기본적인 사회 안정망은커녕 모든 고통을 가족이란 이름에 전가시킨 국가의 무능. 아마도 비혼을 택한 젊은 세대들에겐 가족이 붕괴했던 어린 시절, 그때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것이 아닐까요? 또한 그 이후 20년이 지났어도 국가에 기대어 개인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현실을 누구보다도 이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은 나 혼자 산다지만 내일은 독거노인이 될지도 모를 청춘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주어진 것은 1년 364일, 1년 11달. 밖에 비가 정말 많이 내리는데요. 조금 춥기까지 합니다. 감기 걸리시지 않게 부디 조심하세요. 시대광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한채환, 기술의 이상화였습니다.